겨울 아침의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갑습니다. 수지는 김장 준비를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시댁 마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김치통들이 줄지어 놓인 마당에는 이미 배추 냄새와 소금물의 습기가 가득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당 한쪽에 서서 며느리에게 짐을 내리라 지시했습니다. 배추는 저쪽에 놓고 양념은 조금 더 준비해요. 그녀의 말투에는 습관처럼 스며든 명령조가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목을 걷어붙였습니다. 한 손으로 배추를 옮기며 다른 손으로 고춧가루와 마늘을 풀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늦게 도착한 미정은 코트를 벗지도 않은 채 엄마 김치 냄새 좋다며 웃었습니다. 선영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사진을 찍으며 오늘 인스타에 올려야지라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는 그런 딸들을 향해 흐뭇한 미소를 지었지만 수진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곧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엔 매운 양념이 배어들고 손등엔 배추즙이 번졌습니다. 점심 무렵 이웃 아주머니들이 잠시 들러 도와주다 돌아갔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남은 배추를 절이면서 속으로 오늘도 별일 없이 지나가길 바랐습니다. 김장이 끝나자 미정은 자기 차로 김치통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거 저희 집에 한 통 더 주실 거죠? 박 여사는 멀리 사니까 그래야지 하며 미정의 차에 김치통을 하나 더 실었습니다. 선영도 슬쩍 다가와 자기 몫을 챙겼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 다시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양푼에 남은 양념을 물로 헹구며 손가락 끝에 스며든 매운 냄새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남은 김치통 하나, 그것이 수진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것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해가 기울며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 속에서 수진의 한숨이 짧게 흩어졌습니다. 몇 해가 흘러 겨울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마당엔 김장 대신 고요함이 깃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치매 판정을 받고 요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수지는 매주 토요일마다 한결같이 그곳을 찾았습니다. 요양원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와 피곤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방문을 조심스레 열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에요. 오늘은 날이 조금 풀렸어요. 박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눈빛은 멀리 허공을 헤맸습니다. 그녀는 잠시 후 수진의 얼굴을 바라보다 미정아, 왔니라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은 수진이 거의 매일 오다시피 한다며 놀라워했습니다. 수진은 말없이 시어머니의 손톱을 다듬고 손에 로션을 발라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고 마치 오래된 약속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어머니가 잠든 사이 수진은 곁에 의자에 앉아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시절의 박 여사와 두 딸, 그리고 구석에 작게 찍힌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자신은 여전히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작게 숨을 내쉬며 그래도 그땐 모두 함께였죠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한 곡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며칠 후 요양원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박 여사가 밤새 고열로 응급실로 옮겨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지는 급히 가방을 챙기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흰 불빛이 가득한 병실 복도에서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의사를 기다렸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내 차례인가 봐요.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렇게 속삭이며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박 여사는 산소 마스크를 낀 채 잠들어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 옆에 앉아 그동안 하지 못한 모든 말을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박 여사의 병세는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가족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준비하라 했습니다. 병실의 공기는 싸늘했고 산소기의 규칙적인 소리가 어색한 정적을 채웠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 손은 차가웠지만 여전히 익숙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문이 열리며 미정과 선영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무겁게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원망하듯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언니, 너무 늦었어. 일이 있어서 그랬지. 너도 마찬가지잖아. 두 사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속에는 오랜 경쟁과 거리감이 묻어났습니다. 박 여사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잠시 두 딸을 스치고 곧 수진에게 멈췄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힘겨운 숨결이 새어나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은 그 소리에 고개를 숙이고 시어머니의 얼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박 여사는 마지막 힘을 모아 며느리의 손을 감쌌습니다. 내 맘 알아주겠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산소기의 소리가 점점 길게 울리며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은 채 손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간호사가 들어와 조용히 커튼을 닫았습니다. 미정은 눈물을 닦으며 장례는 내가 맡을게라 했고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표정에는 슬픔보다 피로와 계산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양원 직원 몇 명이 찾아와 고인을 위해 짧은 묵념을 드렸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다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걸린 시어머니의 스카프를 손에 쥐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수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평온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마치 오래된 관계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가벼워진 듯 했습니다. 장례식장의 마지막 날 아침, 차가운 향 냄새가 공기 속에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수지는 상복 차림으로 조문객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밤새 눈이 내려 장례식장 입구엔 하얀 발자국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미정과 선영은 부조금 봉투를 세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언니, 이 정도면 꽤 들어왔네. 그러게. 엄마 돌아가신 건 안타깝지만 그래도 정리는 해야지. 그들의 대화는 슬픔보다 계산이 앞서 있었고 수지는 그저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때 정장을 입은 변호사가 장례식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박 여사님의 유언장 관련해서 가족분들을 모셔야겠습니다. 그 말에 장내의 공기가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별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변호사는 봉인된 서류 봉투를 열고 단정한 목소리로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박님은 생전 전 재산을 며느리 김수진에게 모두 상속한다고 남기셨습니다. 그 한 문장이 울려 퍼지자 미정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엄마가 왜 저희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셨겠어요? 변호사는 담담히 서류를 내밀며 직접 서명하셨습니다. 증인도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선영은 말없이 손으로 입을 가렸고 방 안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차가운 손끝을 맞잡았습니다. 놀람보다는 쓸쓸함이, 기쁨보다는 허무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장례식이 끝난 뒤 수지는
혼자 장례식장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늘은 잔잔히 눈을 흩뿌리고 있었고 공기 속엔 고요한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에서 시어머니의 앞치마를 꺼내 손끝으로 천을 쓸어내렸습니다. 주름진 천 사이로 배어있는 김치 양념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향은 묘하게 따뜻했고 오래된 기억처럼 마음을 감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수지는 냉장고에서 김치 한 통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익숙한 매운 향이 방 안가득 퍼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어머니 마음을 알겠어요. 김치의 붉은 빛 사이로 한 세대의 사랑과 미안함이 조용히 녹아내렸습니다.